박사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교수로서 이주 노동자, 이민자, 세태민 등 다문화 과정 성장, 이민자 적응행정 등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길에 큰 공헌을 한 자로서 성공리 마을 입주민으로 주례하며 성공리 마을 이민 다문화 위원장, 자문위원으로 구축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SF채널 코리아 대표 성공리 마을 이장 김재덕 회장 대동. 오늘 성공마을의 입주민으로서 오늘 저희한테 영광의 일로 하고 오신 정지윤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 안에 이론 학문을 50% 학교 밖에 소통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27년 동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95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인력 송출 수민 관계에 있는 나라가 16개가 우리나라하고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인력이 들어온다, 우리나라에서 인력이 나간다, 16개 나라 이후에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25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다문화 구성원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민 다문화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문화 27년 하고 돌아다니다가 애국자가 됐다니까요. 다문화 10% 20%만 끼워주세요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지방에 가면 8, 90%가 이제 다문화 학생들만으로 학교가 차니까 이게 한국 안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기는 한데 한국을 모르는 세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답답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민 다문화를 나라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최소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을 아셔야 다문화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향후에 50%는 한국 사람인데 국적을 딴 195개 나라 중에 몇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활 터전 안에 그냥 뭐만 들어온 겁니까? 나라 사람들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따서 이태리인이면서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내가 만약에 교사다. 그러면 내 학생이 이제 몇 개 나라의 학생이 어느 나라에 있다 해서 교수가 살고 말고가 되는 겁니다. 교실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몇 개의 나라의 대한민국 국적을 딴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냐. 그럼 뭐 커피숍을 해도 커피숍 주인이 캐나다계 한국 사람이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캐나다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답답한 거는 이민 다문화학을 최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가장 느꼈던 게 뭐냐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어도 나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하철이고 어디를 돌아다니셔도 외국인 한두 사람은 계속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왜? 내 옆에 방글라데시인이 산다. 그러면 그 방글라데시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37개라는 비자 타입이 있습니다. A는 외교, B는 관광, C는 단기, 취업, D는 유학생들, F는 거주하는 사람들, H는 취업, G 같은 경우는 난민. 자, 이런 비자 타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들어와서 90일이 넘어가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자기의 비자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비자의 변경 체류 기간이 있는데 그걸 오버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도 불법 체류자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이런 나라 교육이나 비자 교육이나 이런 걸 어떤 과에서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밖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소통을 이루어 놓고 학교 안에 밀어 넣어야지 다문화 따로 누구 따로 하면 언제 어울립니까 우리는? 이거 주장하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학문. 50% 이상은 학교 밖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성공리 마을에서 사이버지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직종 그리고 하는 일에서 어떻게 다문화를 접목해서 다문화를 저쪽 나라와 교류를 만들어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파독, 독일에 간호사, 강부 왜 보냈습니까? 돈 만들러 보냈잖아요. 돈 벌러 보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에 쫓아다닐 때 뭐 6.25도 일어나고 일제시대에 도망가서 다 연해주, 러시아 이런 데 가서 다 거주하던 그런 이민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내가 거기 가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거기 가서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이런 개념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오는 이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기준으로 국경을 넘을 때 우리나라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나라 이민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더라도 그 나라에 발을 들이는 순간 미국은 미국 이민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외동포층이 생겼지만 재외동포층이 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역할이 있어야겠죠. 왜 우리나라 밖에 있는 195개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층이 먼저 생겼지?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고 안에 청이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 왔으면 재외동포청이 뭘 해야 됩니까? 학교 안에서 교육 못 해주는 거. 어떤 거?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지금 최소한 3개 국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학교 갈 때까지 영어 하면 많이 하는 거죠. 뭐 해요? 한국어 하나. 한국밖에 몰라요. 뭐 여행을 가든 뭐 주재원 자녀로 나가든 그 이외에는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내신 따지느라고 학교 안에 막 쭉 박혀 있어요. 서울대 가야 되니까. 자,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 2007년도에 체류 외국인 100만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4개년 차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국제결혼이 누구였습니까? 15살, 19살 동남아 쪽에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장가 가는 얘기 또 나오네. 장가 보내기 할 때 시어머니들 생각. 왜 우리 아들이 못나서 저런 애하고 결혼해? 왜? 동남아를 아예 우리나라 저 밑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여자들을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남자들은 나이가 20세에서 25세까지도 차이가 나는 분이 계셨고 아프신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흘렀죠. 17년, 20년이 지나니까 이 여성들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도 거의 이제 돈을 못 버시고 가정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밖도 거의 장악합니다. 왜? 태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어 해요. 지금 나라들의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잡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한국 엄마들 보육비 내놔라 뭐 내놔라 커피숍에 앉아서 계실 때 그분들 17년 동안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있기 전까지 자기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자기 나라에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애들을 방글라데시 7박 8일씩 다 보내버립니다.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가만 한국 안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어리지만 그렇게 강하게 키운 애들하고요. 소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문화 걔네들 이상한 데서 와가지고 한국어도 아직 못해. 그거 50대 50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미국 여행 가가지고 이상한 운전사 만나면 내가 미국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인력이 돼서 그쪽 나라를 우리한테 소개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델이 돼줄 사람이 제 동포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오는 영어 선생님 얼굴이 좀 까매도 영어 가르쳐 준다 하면 밥 사주고 따라다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아주 하찮게 봅니다. 그럴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7년씩 돼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다문화 쫓아다니다가 27년 동안 대한민국 애국자 됐다고. 이러다가 어쩌면 좋으냐. 한국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배웁니다. 왜? 그 사람들 한국 국적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데요. 제 서사생들 국적 시험 보니까 30점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를 더 많이 알아요.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을 한국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다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쯤에는 교수든 교사든 일반 사람이든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은 뭡니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문이 나올 때 대한민국의 기준이 돼서 세계 5개 나라들이 비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성공리 마을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이 주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은 다문화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1순위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딴 사람이 생기고 대한민국 국적을 따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중국처럼 이중 국적 인정 안 해서 국적 따서 계속 중국 국적 가지면서 한국 국적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국적이 4개인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이걸 대한민국 교사들이 다 알아야 되고 일반 사람이 다 알아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한테 교육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미 3개국어식 하면서 우리나라를 거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많아서 중국 사람 문제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생존이에요. 여기 와서. 어쨌든 자기가 노력해서 다 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 안에 다문화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어, 한국 생활, 한국 문화를 기초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을 접해야 된다. 초중 고등학교에 그 나라 학생이 많다고 그 나라 동화책을 교재를 쓸 것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 외국인들 자서전을 쓰게 해서 그게 교재가 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게끔. 그죠? 우리도 그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 그 사람들만 한국 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 다 차지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이제? 5년, 10년 뒤에 어떡하실 건데요? 아이들은 습득이 빨라요.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거기를 대비하셔야 돼서 오늘 저를 대표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청중이 다문화에 관심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제가 그걸 몰라서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전체 흐름으로 제가 오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사회 문화라든지 산업들, 그 다음에 학문, 연구 분야, 현장 분야, 법률,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자와 근로자들,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다문화인들이 어디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 눈에 쉽게 들어와요. 뭐 학교에 요만큼 있더라. 내가 알고 있는 곳에 요만큼 있더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언론에서 항상 떠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의 얘기를 조선일보에 논설 나오듯이 계속 시리즈를 내주세요. 자살했다, 폭력했다 이런 것만 맨날 터지면 모든 신문들이 일주일 동안 그것만 떠들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한테 혐오감밖에 안 줘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다문화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행복하고 우리 사업에 어떤 기여를 해주고 어떻게 행복하게 산다 이 얘기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국이 아닌 방글라데시를 배울 수 있고 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달라고 일단 대한민국의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다문위원회 가서 발표한 게 이겁니다. 맞춤형 인력 수급 체계 구축해 주세요. 해외 인재 유치 육성 방향 시스템 이렇게 잡아주세요. 사업자 근로자 상호 적용 지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주자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저는 학교 안에 3분의 1 지금까지 학교 밖에 3분의 2입니다. 전국에 이건 다문화니까 성당이라는 선장 다쫓아다니면서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교회에 가서 토요학교 만들어가지고 전 교회 토요학교 목사님들한테 몰라서 그때는 신도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들고 제가 쫓아다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발 목사님들 밖으로만 좀 나가시지 말고 한국 안에서 좀 잡아주면 안 돼요? 아프리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 그 다음에 붕사, 선교사 이 개념을 제가 모르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역할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까 순복음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 게 순복음교회입니다. 토요학교를 밖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만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상 글로벌 미션 포럼이라는 딱 하나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기리는.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 대한민국 하나에서 제가 27년 오면서 골뱅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손들려고 할 때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그 나라 하나하나 다 가서 제가 해요. 또 다문화를 제가 이러고 이제 손을 놓고 있을 때 선교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미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30년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에 너무나 훌륭한 교수들이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통역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 안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 오면 내 전공 안에 3시간 특강밖에 못 시켜드려요. 근데 지금은 학교 밖이 의무교육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밖에서 나라 돈으로 대한민국 사람한테 각 지자체마다 각 나라를 알리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순복음교회 375명 목회자 앞에서 제가 강의를 왜 갈게요? 개척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코로나로 다 무너지고 교회 이단에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쉼터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쉼터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 받아서 쉼터 역할 하면 되잖아요. 상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고 사업도 지자체에 내서 카톨릭 재단 인천 중구에 790억 받아서 밑에 15개 기관에다가 돈 지원하면서 3년, 18년 합니다. 이번에도 11월 25일 날 심사하러 들어갔는데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걸 못할까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밖에만 다니시. 이건 제가 잘못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한민국이 정착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정착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재외동포들처럼 가교 역할을 해주면 그 나라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한다.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으로 들어온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이 3년,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 10개월, 4년 8개월, 5년이 되면 우리나라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비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또 비자를 늘려서 한번 나갔다가 2년. 자, 비숙련공의 비자를 뭘로 바꿔요? 숙련공 E7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배우자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미 정착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도망 안 가겠죠. 불법 체류자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이번에 필리핀 가사건도 방송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긴 했지만 100명을 데리고 오면 100명을 쓸 사람들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돌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왜 이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 100명을 시범 사업으로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시행했더니 몇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보여주기식 아니거든요.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시스템 정비가 안 되고 들어와서 두 사람이 이탈하니까 갑자기 간담회를 열고 6개월짜리 비자 프레인을 3년으로 해주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이민 다문화 27년 하면서 법 하나 바꿔달라니까 지금까지도 안 바꿔주는데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그걸 먼저 3년씩 준다 그러고 이러는 거 보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공무원들이 한 곳에다가 두지를 않더라고요. 나라 체계 자체가. 2년 있다가 6년 있다가 전 공무원 업무를 다 알아야 되네요. 다 돌리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도 안 나겠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 꾸준하게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모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치고 싶어서 제가 이민 다문화 학문은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그러면 개인가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개인가해 하지 말라 그랬더니 코로나 생기니까 돈 많은 사람은 가해 다 하더만.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준화하자 그러면서. 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는 학위 과정을 가진 사람한테 줍니다. 법무부에 등록이 돼서 지금 사회토학과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한 석사 과정에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을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석사를 배출하다가 너무 잘난 놈들만 갖다 뽑아 놓으니까 다 지만 잘났대. 자,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30년이 되면 지가 잘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민 다문화는 이제 1년 반, 2년 반 하루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맨땅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학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알려고 쫓아다녀야 돼요. 이제 장이라고 지시하고 이거 안 통해요, 이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용노동부가 허가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배출했습니다. 코로나 생기고 노동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5개월 들어와서 한국어도 안 되고 이거 우전데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처럼 사탕수수밭처럼 넓어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자 받는다고 한 달, 쿼터 제도에 걸려서 한 달, 들어와 보니까 일할 시간이 2, 3개월, 자기 입맛에 맞는 농장주는 노동자 찾을 수도 없고 배치해준 대로 받아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개월 하다가 8개월로 또 늘려주네. 자, 이게 자꾸 비일비일 반복이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개월 동안 노동자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 공무원이든 어느 학교든 매뉴얼, 책자, 대한민국 어느 세계에서도 탑이에요. 법무부가 만들어 놓은 500페이지 매뉴얼을 보시면요. 기가 찹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용주가 언제 보고 있습니까? 그 500페이지나 넘는 걸. 5개월 동안 얘 부려야 되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는 인원수만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키우려면 같이 생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사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한 나라를 가르쳐서 케이스 스타디를 해놓으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37개의 다문화 사회 전문가 한 놈도 안 써줘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파스해야 된대. 그러면서 학위는 법무부가 왜 들고 있대? 교육부로 넘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다문화 사회 전문가 10명. 우리나라가 외국 인력을 받는 업종이 농업, 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요 5개에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과장님들 10명,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군인 중에 예비 퇴역자들이 곧 퇴역을 하면 그 지역에서 거의 30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 교육 자격증을 시작을 한 거예요. 딱 30명만 배출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시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만 비상견으로 노동자 50명 올 때 한 사람만 붙여가지고 거기서 노동자하고 6개월 동안 생활한다고 다 장담하는 애들이니까 좀 키우자. 한 놈도 안 써요. 교육 프로그램 갖다 주면 자기들 공무원끼리만 써요. 다음 자기 파트 맡은 사람들 공무원만 교육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문화 사회 전문가 배출했을 때 37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가 학생들을 넣어달라고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25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해서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30명 딱 배출시켰을 때 어느 한 곳에만이라도 내가 딱 갖다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 안 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비상근 아니 얘네들 돈 필요 없어. 6개월만 얘들 5개월 체류 8개월 체류하니까 같이 옆에서 노동자하고 공무원 사이에서 역할하는 거 그거 같이 생활하게만 갖다 붙이자. 아무도 안 해요. 귀찮아.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서 이렇게 쫓아다니는데요. 아예 시장을 만나러 들어가면 얘 그거는 우리가 안 하고 안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벽을 뚫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다 이상해지고 컴퓨터밖에 안 잡고 앉았으니까 우리 이민 다문화는 뭐를 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면이 돼야 돼요. 소통을 만들어 놔야 뭐 공부를 시키든 뭐를 하지. 우리는 어때요? 우수인재 뽑아놓고 서울대 갈 놈, 연대 갈 놈, 그리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냥 다문화가 눈에 보여요? 아니잖아요. 얘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중 언어만 가르쳐 놓으면 글로벌 인재 됩니까? No. 한국 하나도 모르는데?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라고?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가 뭐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내가 다문화 교육 1시간만 체육도 해주고 문화 강좌도 해주고 한자 교육도 해주는데 왜 다문화 교육은 안 해주냐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 졸업하고 나면 지자체 자치위원장 좀 하세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자치위원장을 그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남이 막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떠들어야 되고 하기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20몇 년을 혼자서 자비로 막 쫓아다니고 만들고 뭐 하고 그랬더니 내가 버거워가지고요.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지금 저 여기 불러서 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태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뭘 하시고 싶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팔 그다음에 비숙련공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서비스업이 5개 업종 중에 이 서비스업에 아르바이트까지 외국인이 들어갑니다. 임업, 뭐 농업 여기에 지금 필리핀 가사 관리사까지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다 들어옵니다. 이걸 일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타당하게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요. 아이를 돌보는 거거든요. 12세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 다 키워보신 분들이 238만 원 주면 일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교사다? 실습 몇 시간 해준다? 실전입니다. 아이는 인성이 닮아가요. 바로 배우거든요. 듣는 대로 다 습득하거든요. 자, 경상도 할머니, 전라도 할머니가 아이 맡겨놨다. 전라도 말 하잖아. 경상도 말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데 돌봄과 가사 서비스에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돌봄이라는 거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어린이, 간병까지 다 포함돼요. 이걸 성공시켜야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부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맙소사 SBS, BG, MBC, YTN 거기서부터 다 이런 말을 떠들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었고요. 외국인력위원회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력 필요, 노동부 구인난, 그 다음에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2007년도에 체류 외국인이 100만이 될 때는
다문화에 대한 시선이 아까 어떻다 그래서요? 차별적. 어디서 저런 못난 애들이 왔나? 근데 지금 농촌에 어때요? 외국 인력이 지금 들어왔을 때 어때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야 내 아들 농장에서 사과 따주고 농촌에서 금을 해주고 아이고 귀한 손님이다. 시선이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200만 원 300만 원 준다 해도 힘든 일 하러 안 가요. 젊은 애들도. 자 그리고 모든 게 지금 사이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이버로 했을 때 소통 됩니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아 얘가 알아들었다 안 알아들었다 알아듣지. 그냥 틀어놓으면 50대 5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버에 맞추어서도 50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민 다문화는 대한민국에 와서 소통을 먼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수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주장하는 거고요. 특화비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농촌 인구 살리자. 시스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데리고 와서 인력이 없는 지역에다가 5년만 살아. 그러면 너 영주권 줄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인력을 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화 지역을. 5년 비자 딱 받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배우자 초청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 교육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 시스템 어느 나라예요? 한국. 대한민국이요. 순종형 교육. 부모 하라는 대로, 학교 하라는 대로.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순종. 그죠? 그런 훌륭한 교육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성공님 말 사이버긴 하지만 병행해서 그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처가 몇 개입니까? 16개. 우리나라 16개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사업 전부 다 합니다. 제가 다문화 공부하는 애들은 16개 중앙기관의 사이트 다 들어가라 그래요. 외국 인력 담당하는 곳 다 찾아보라 그래요. 거기에 공모사업이 뭐가 있고 다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문을 하러 들어가면 6개월 1년 동안에 1,000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230개가 수두룩하게 넘어갑니다. 그 누가 봅니까? 누가 합니까? 그 훌륭한 교육들을 만들어 놓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새로운 거 만들어라. 또 새로운 거 만들어라. 그 예산이 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여기 지금 아무도 다문화 외국인 안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터전 안에 나라만 들어올 뿐이라고. 그래서 나라를 모르면 이 사람들하고 생활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럼 누가 교육이 돼야 돼요? 외국인한테 교육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나라만 알면요. 그 사람들 정부가 컨트롤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컨트롤하고 살아요. 왜? 학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한대. 초창기. 다문화 가정 여성 학부모는 끼워주지를 않는데. 그래서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정보를 알 수가 없대. 언어도 안 되지만. 우리는 다 옆에서 나 그래서 이거 성공님 마을이라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장님.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 정겹잖아요. 맨날 새로운 신선 막 이런 것만 찾으니까. 그래서 17개 시군구에서 외국인 비자가 나올 때 제가 말했죠.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우리나라는 주무기관 밑에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 신고가 돼야 돼요. 신고된 위탁 기관에서만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자가 계절 노동자 비자가 나왔을 때 시군구에다가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 시군구 이민 다문화 활동이나 교육이나 공무원들한테 제일 먼저 다문화 교육해야 된다 제가 주장해요. 시의원 나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 지역에다 5,000명 외국 인력 보내주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평생 시의원 하세요? 네? 5년 뒤에 걔들 전부 불법으로 다 앉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법무부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비자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부는 법무부입니다. 모든 외국인이 입국, 체류, 출국, 나갈 때까지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경찰도 손 못 대요.
검찰 손 못 대요. 외국인은. 그게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37개 비자를 준다는 거.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근데도 저는 법무부 밑에 이민청이 생기는 거를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생겼죠? 없애는데 쉽게 없애집니까? 안 없어지죠? 18개가 법무부 밑에 이거 말 다 들을까요? 예산 따먹는 이제 이미 습관이 다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밑에 들어가야 이 16개를 통제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민청 제대로 안 돌아가요. 왜 제가 재외동포청보다 이민청이 먼저 생겼냐면 들어와 있는 놈부터 제대로 한국화를 시키고 재외동파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재외동포청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산 따서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의무 교육화를 시켜서 나라 돈으로 각 나라별 교육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재외동포청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아무도 말 안 들어요. 안 해요. 그래서 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름도 몰라요. 다들 자기하고 연결 안 되면 이 부처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외국인은 다 합니다. 지방자치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활동 영역에서 하자는 거고요.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자,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행정. 자국 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체류. 이런 거 뭐 비자를 바꿔야 된다. 얼마 체류해야 된다. 이런 거 전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출국을 한다. 뭐 잘못을 저질렀다. 보호소에 갇혀놨다가 출국을 한다. 태거를 한다. 강제 태거를 한다. 이거 전부 다 법무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위원회 있어야 되는 거는 메인 3개입니다. 제일 최초의 노동부가 하고 있는 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04년. 우리나라가 이미 해외로 송출하는 나라 16개, 라오스까지 16개,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담당하는 게 노동부. 일자리 창출 취업 요거 관할하는 게 노동부예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법무부 주관. 외국인정책 개발 계획 5개년 지금 4개년 차입니다. 자, 그게 법무부가 관할. 요게 문제예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딱 1, 2년 뒤에 여가부가 딱 등장합니다. 300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창출했대요. 거기서 일할 사람 전문가 한 놈도 없는데 건강가족 지원센터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걸 왜 분리하냐고요.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건강가족 지원센터로 다 복속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의 실태입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처음부터 대한민국 기관 안에 거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내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전문가가 있었어야죠. 잘 보세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주겠다. 16주 교육해서. 그럼 심리상담 전공도 하고 심리상담이 어떤 거라는 걸 아니까 16주 받아서 심리상담하는데 자격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민간 자격증. 다문화 가정 상담사를 자격증을 주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F6 결혼을 해서 들어와서 두 사람 사이에 한국 사람하고 그 베트남 여자하고 싸움이 일어났다. 뭐가 문제다. 분쟁 조정. 그 다음에 이혼을 했다. 결격 사유가 누구한테 있다. 남편한테 있다. 여성한테 없다. 그러면 둘 사이에 난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거절이 되면 F6 비자, 결혼 비자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추방되잖아요. 근데 왜 거주시킬까요? 18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는 엄마가 F2 거주 비자를 받아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비자입니다. 자, 이런 거 다 상담돼야지 다문화 가정 상담사라고 자격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베트남만 적용됩니까? 나라별 자격, 우리나라하고 무슨 비자로 몇 개월 체류로 이거 다 알아야지 상담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학 석사만 받은 애가 이걸 다 하겠습니까? 초중고에부터 교육이 안 되면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매뉴얼대로의 교육으로는 절대 이민 다문화 학문이 정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 50% 소통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육이 절대로 안 돼요. 전문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민증이 생기는 것도 불안해요. 이 비자 다 다루는 사람 행정사 좋습니다. 근데 교육 공무원도 행정사 주고 정관 예우한다고 다 줘요.
비자 다룰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 37개 비자 다 만들어 보고 한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를 키우셔야 된다고요. 제가 답답한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제 과목이 중요한데 제가 법대 교수님들한테 이민국가가 되기 때문에 교양 과목으로 모든 대학생들한테만이라도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재외동포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요. 교양 과목으로 해달라고. 왠지 아세요? 출입국 관리법이 법대에서 서자거든요. 행정고시 사법고시만 장땡이로 키워놓으셔가지고요. 국경관리법, 난민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거 하는 법대 졸업생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이민다문화학을 통해서 졸업하는 사람은 구국공무원의 출입국관리 시험을 볼 때 가산점 주게 그거까지 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교양 과목에다가 이거 법 공부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하지만 이거는 소양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교육 받아야 된다고. 응? 내 과목이 안 돼도 교양 과목으로 좀 해달라고. 안 해줘요. 퇴임하시고 나니까 책 만들어서 하시대요? 왜? 강의 또 하시고 싶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하도 쫓아다니고 읊어대는데도 다 귀뚱으로 들으시니까. 근데 제가 알았다고요. 백날 혼자서 떠들고 혼자서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시대 환경이 필요해야 관심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 이 사람을 모르면 내가 못 살아남으니까 이제 다문화 찾아요. 저 좋아서 안 찾아요. 대한민국 자료가 필요해서 저 찾아요. 얼마나 전국을 쫓아다녀가지고 제 개인 책을 안 썼어요. 왜? 비매품으로 학생들하고 활용하는 책 만드느라고요. 돈 벌라 그러면 책 썼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거 이제 현장 자료로 다 써야죠, 이제. 해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조금만 다들 관심을 가져줬으면 너무나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게 좀 너무 안타깝고요. 각 지자체들 이런 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상담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기다 갖다는.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15개 기관을 묶었어요. 15개 기관을 물어서 6개월마다 자문을 가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제가 자문을 가면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써서 몇 사람의 몇 개의 나라를 이렇게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한테 효과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6개월 뒤에 자문을 가면 학생이 20명 늘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산 4천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자체 예산 받고 각 지장 예산 받고 이러니 내려오는 매뉴얼에 의해서 프로그램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해야 졸업장 나오죠. 그죠? 중간에 5학년만 다니면 자퇴죠. 얼마나 많은 자격증이 나와가지고 16개월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16주만 하면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전문가인 줄 알아요. 절대로 이민 다문화는 그걸로 안 돼요. 한 나라만 아는 놈을 내가 어떻게 국가 자격증을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이만큼 어려워요. 이 학문 자체가. 그래서 현장하고 병행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밖의 교육 50%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시작될 때 중고등학교에 직업군들 전부 들어가서 교육하는데 밖에서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고양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학사하고 교육장님들한테 학교 밖 마을 공동체 만들어서 소통 교육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바뀌게 진로 진학 학습, 학생들하고 교사를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에 가고 있고요. 대학. 초청 강의밖에 안 된다 그랬죠. 4분의 1은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50% 법제화하는 거예요. 소통 교육을 일으켜 놓고 학교로 보내서
한국 학생들하고 어우러지게 살아가게 합시다.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 인재 키워서 유학하고 와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다가 기업을 아예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돈을 대고 기업에서 돈을 받으면서 4년 공부하든지 6년을 공부하고 결혼을 시켜서 우리나라 기업체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걔가 우수인재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많이 정주하면 사람들이 불만 생기겠어요? 안 하잖아요. 졸업하고 다 돌아가잖아요. 일자리 못 찾아서. 이게 현실이에요. 왜 시스템을 잡아놓지 않고 단체만 만드냐고요. 거기서 일할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활동가 학부는 뭡니다. 어느 나라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공부를 한 사람이건 아니건.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거고요. 이 성공리 마을은 제발 현장하고 이론을 두 개를 같이 가는, 그리고 지자체나 중앙기관을 잘 연결해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이제 사회적 기회 제공, 취업 분야 진출. 자, 우리나라에 2천만 원을 받아서 어느 기관을 끼고 엄마 나라 캠프를 만들어서 150명 정도 고등학생, 중학생들을 유학생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나라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그러면 동작에 취업 박람회가 열리면은 유학생 코디네이터라는 직업군을 우리 서상생들이 들어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 따서 돈 받아서 거기서 하면 학교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54개 직업군 할 때 잘 보세요. 같은 중학생이에요. 엄마 나라 캠프를 한 유학생 그 베트남 가정 여성 딸내미는 요거를 시켜 놓으면 외교관보다 유학생 코디네이터 할래요. 우리 엄마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비자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우리 엄마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가 베트남에서 유학을 오려 그러는데 내가 그걸 해주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 중학생.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 그 나이에 외국 한 번 못 나가고 여권 못 만든 대한민국 학생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학생들 와서 이거 쓰라고. 영문 이름 왜 필요해요? 나 여권 없어요. 2학년 때부터 벌써 이 누가 우수인재입니까? 환경은 우수인재를 만들 사람을 인자 좋다고 얘들만 키워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문화 하자고 쫓아다니다가 애국자 됐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다문화 사람들이 좀 미워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한테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고 다문화 가정에서 그 나라를 제대로 아는 게 상호 협력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는 학교 안에서 머리에 주입식으로 넣는 수업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저 카메라 감독님. 우리나라에 카메라 감독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학교 들어가서 신문방송통신학과 들어가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내는 거 졸업작품 하나 하고 나갑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외국에서 2년 3년 유학하고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피아노하고 음악하고 미술 예술하고 들어온 사람들 표 자기 거 자기가 팔고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저런 수업들이 30명을 데리고 있어도 학교 안에서는 저거 기계 하나 만지는 것도 못해요. 작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원 안 받는 너무너무 훌륭한 재단들이 많은데 5분짜리 다큐 이런 거 학생들 수업 시간에 다 밀어넣어 버려요. 지원을 해주니까. 키워내는 거예요. 왜 대학 가서 전공 바꾸고 이런 간섭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순종 학문이긴 한데요. 애들 의사도 들어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뭐가 관심이 있는지를 밝혀줘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런 그 2천만 원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2천만 원 받고 오케스트라 단장이 우리나라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100명 만들어서 우수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뭐 이거 하는 사람들 60일 동안 6개월 동안 가르쳐서 문화원에서 공연할 때 그 100명 오케스트라 가족만 와도 그 문화원이 다 차요. 그러면 나라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다 살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의 소통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생태 체험장 어마어마하게 몇 조씩 들여서 만들어 놨거든요. 1박 2일 데리고 가시라고요. 선생이 5명씩 나가라고요. 거기서 수업을 하시라고요. 생태 체험장 안에다가 애들 떨어뜨려 놓으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뭔지 몰라서 묻는다고 정신없는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고 각자 30명 다 발표시키고 거기에 멘토 선생님이 가서 1박 2일 같이 생활하고 그 레포트 다 쓰고 발표 다 하고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 달라고요. 그러면 다 나온다고요. 교사든 선생님이든. 안 하잖아요.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식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관광이에요. 관광. 우리 생태 체험장 관광. 그런 수업이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거는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밖에서 교과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교사도 똑같이 나가야죠. 그러면 학교 안에 교사님들이 수월하겠죠. 얼마나 수월해요. 제가 토요학교를 왜 주장하게 해요? 2015년도에 서울시에 다문화 1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문화 교육장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학생 안 받아요 하던 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토요학교를 만들어서 2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은행에서 2천만 원 받았어요. 대동초등학교 나라에서 지원금 1억 받았습니다. 자, 저는 하라 안 해요. 교육청, 교장, 교장 선생님, 여기 집사님, 성도님, 언니, 오빠, 그 다음에 다문화 2개 아이 있는데 하나 안고 한 달 동안 교회 성당 대강당에서 한 달 동안 4번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거 10분 안에 못 끝내면 땡 하고 발표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동초등학교 교사하고 같이 발제자로 만들어가지고 내세웠거든요. 700명 있는 교장, 교감, 교사랑 다 앉아 있는 데서요. 왜? 눈으로 직접 들으라 이거예요. 어? 이론 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 그거 들으니까 눈물바다가 돼요. 왜? 자기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요. 아이들은 관심이에요. 관심. 초창기에 다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반에 3명 있다. 수학선생님 수업하시다가 거기 다문화 3명 수학 알아들었어? 챙긴다고 챙기신 거예요. 그게 차별이신지 모르고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들어눕고 난리를 치고 이걸 누가 잡아줘요? 교회에서 토요일 날 9시부터 5시까지 학교 프로그램 4년 똑같이 돌렸습니다. 돈 거의 안 들고 언니 오빠가 1:1 맨투맨으로 걔 4년 도와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학교에서 못하는 수업 다 따라가요. 자, 교회가 어디마다 있어요? 교육청에서 관할되는 학교가 최소한 5개입니다. 그 5개 교회에 있는 아이들 최소한 15개 나라가 교회에 옵니다. 토요학교에. 걔들이 4년 마치고 4년 더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발제하면서 공교육 싫다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줬어요. 왜? 공교육 가야 되잖아요.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교장, 교감 선생님들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엄마가. 나이 25살 차이 나시는 남편 당뇨로 들어누워 있고 큰아이가 작은애 봐주고 엄마가 도저히 발표가 안 된다 그래서 애 끌어안고 이러고 발표했어요. 이러고. 현실적으로. 대동초등학교 예산 1억 썼습니다. 중도 입국자 30명 데리고. 그 당시에. 여기 있을 때. 다 편합니다. 내가 말 안 뜯어도 돼요. 자료로 다 발표하니까. 눈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동초등학교 중국 명문초등학교 됐어. 90%가 체육특기생. 자, 이러면은 우리나라 학생 살아남을 학생 있을까요? 러시아인 많고 고려인 많으면 그건 전부 고려인 학교 돼버리겠네. 이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지금 애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학생들을 밖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앉아서 떠들지 말고 가라. 나가라. 나가서 봐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센터가 어디고 학생들을 데리고 나서 다 잘났거든요. 30년씩 은행 지점장 하고 하면 지 잘난 줄 알아요. 이 다문화 개똥으로 여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사무처장이 강의하는 걸 다 듣게 해요. 그리고 질문할 때 답 다 하는 거를 보게 해요. 느끼죠? 아, 저런 센터에서
7, 8년이 이래야 저 정도 강의를 하는구나. 그 느끼겠죠? 내가 맨날 지 뭐라 해봐요. 아, 나 잘나서 다 잘해요. 이게 대한민국 특성이에요. 다문화는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 분야에서 30년 했으면 다문화도 30년 해야 지가 전문가 소리 하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걸 때려잡으려면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뭔 개뿔난 현장이냐고 맨날 교수님한테 구박받으면서 저는 밖에 쫓아다녔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교회라는 교회, 사찰이라는 사찰 다 쫓아다녔어요. 왜? 템플스테이 안에 다문화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축제 만들어내고 다 쫓아다녔어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어울리게 하려고. 다문화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가 산더미인데요. 지금은 그게 필요해서 저를 찾네요. 대한민국계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도 온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게 전부 자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내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끔 해주고 싶은데 재해동포층이 생겨서 고려인 마을을 만들고 싶고 어느 특화 지역을 만들어줘야 돼. 전문가가 없어요. 연구도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한박초등학교가 인천에 있는데 한박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려인이 90%예요. 한국 엄마가 지자체에 와서 우리 아이가 가학고 특목고 가야 되는데 이놈 고려인 학생들 한국어 맞춰주느라고 진도를 못 뺀다. 지자체장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 학교 안에서는 고려인 교육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고려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 고려인을 알아야 될까? 90명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도 몰라. 어느 교장 선생님은 90명의 우크라이나 학생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통역사를 데리고 강의를 훌륭하게 잘 끝냈습니다. 차별은 누가 받았어요? 10% 한국 학생.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데 통역으로 러시아 말 듣고 고려인 말 듣고 러시아어 듣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지금 초등학교가 그 사태예요. 서울에도 지금 거의 10몇 군데가 넘어가요. 이런 상황들이. 저는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예전에는 잘난 놈 하나가 못하는 놈 다 끌고 가면 돼. 그죠? 잘난 놈 하나한테 의지했어. 지금은 아니야. 잘난 놈이 직걸 양보하고 못하는 5명을 끌고 전체 팀워크를 살리는 놈이 리더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나도 나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 나라 엄마들 한국어 못한다고 우리나라 개똥 취급받는다. 그걸 겪으면서 왜 동남아 애들한테 그렇게 차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 지금 2, 3국에게 하는데 나중에 자기 애보다 서울대 안 가도 더 좋게 잘 필 건데 하나 돌아버리겠어. 인력도요. 교사들 하는 말, 교수들 하시는 말씀.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면서 유학생 코트를 더 늘려야지. 천나 맨날 외국인 노동자 코트는 왜 늘리십니까? 똑같이 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노동자들한테. 기간 사업이 살아요.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삼성, 현대, 대기업, 용접공도 부르죠. 그리고 건설 사업장의 노동자 90%가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대기업은 하청을 써요. 하청 20개를 써요. 그러면 하청장이 대장이에요. 그러면 그 하청 공장 하나 건설업에 중국 사람 100명이에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도 우리처럼 데모하고 그거 하는 사람 없을까? 그럼 얘 하나 데모하면 하청이 다 책임지거든요. 삼성, 현대 책임 없어요. 그럼 이런 건설사 구절 이거를 사람들이 아냐고요. 제가 맨 앞에 그 직업군을 왜 나열할게요?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왜 외국인이 거기 들어가야 꼭 되고 왜 외국인 우리가 못 가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거 해주는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느낄 텐데 데리고 들어가고 설명이 없잖아요.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대한민국 사람한테 설명을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저것들은 맨날 돈 받아가 달라 소리밖에 안 하네. 계속 주면요. 버릇이 나빠져요. 애도요. 두드려 패고 키워야 돼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잘못한 걸 잘못한 줄 알지 못하게 키웠기 때문에
합법화를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커가면서. 그러니까 나쁜 애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한 걸 처음부터 나쁘다고 한 사람이 있어야 걔가 아 이거 하면 몸 맴매 맞구나. 아 안 되는구나 아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제는 가정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밖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 아니면 잡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의무화를 시켜놓으면 누가 반대해요? 무조건 가야지 학점이 나오는데. 제가 2019년대에 이 법 좀 바꿔보려고 11명의 국회의원이 나섰는데 제한 외국이 처우 기본법 안에 이 다문화 교육, 아까 그 기관들의 일할 사람들은 최소한 다문화 교육을 받았든지 5년 이상의 관련 활동, 상담, 교육을 한 사람을 뽑겠다. 요거 한 줄 딱 넣어달라 그랬거든요. 통과도 못 시키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 내가 지금 가사관리사 6개월짜리를 갑자기 2명 도망가서 나라가 벌컥 뒤집어지니까 3년 해줄게. 먼저 나서서.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지적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채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현장을 정말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이론하고 현장이 같이 돌아가야 정책이 제대로 돌아간다고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일반 생활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다 시시했지만 다문화는 멘붕이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불법 체류자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를 하지만 비자 변경을 놓치고 뭐를 잘못해서 놓친 우수한 불법 체류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5개월짜리 한국어도 안 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좋습니까? 불법 체류자들한테 너네 지금까지 돈 벌고 뭐 한 거 다 세금 내. 그러면 너 합법화 시켜줄게. 위에 상위법이 안 바뀌면 시행령 바꿀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법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들을 합리화시켜놓고 같이 오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법 안 바꾸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무원 바뀌었다. 37개 비자 타입이 있는데 그 하위에 있는 비자가 우리나라 100개가 넘습니다. 이거 알고 일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E9이라고 비수용론이라고 딱 되어 있는 거를 E7이라는 전문 비자로 다 바꿔버리네. E7, 4 이런 식으로. 그 누가 다 기억합니까? 자, 이런 교육을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고요. 저 혼자지만 제 학생들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짓을 합니다. 다문화만 교육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현장 수업 음악, 미술, 예능, 체육, 소통 교육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하고 맞짱 떨 수 있도록 학교 밖 교과목이 만들어져야 학교 안에서 나온다고요. 저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돼. 소통시켜놓고 데리고 들어오자. 이민청이 만들어져도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안에 교육국이요. 최소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은 교육을 돌리고 학교로 보내든 현장으로 보내든 이게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민청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라 그러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이거를 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현장 사람들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자. 이거는 밖에서밖에 못한다. 의무교육화 시켜달라. 이거 같이 떠들어야 돼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서도 하고 이번에 거제도에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선교사님들한테 밖에만 계시지 말고 와서 힘들어 하시지 말고 30년 하신 노하우를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쉼터도 만드시고 그런 학교 밖에 이런 교육들을 나라별 교육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 누가 나서야 돼요? 제휴등포청. 투표 안 한다고 뭐 한다 어쩌다 애국자다 뭐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나라 싫다고 다 간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 싫어해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잘 돼서 한국에 왔으면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실적을 보여줘야 나라가 지원을 주든 뭘 주든 하죠. 자 그런 거를 준비해야지 실무 하나도 모르면서 위에 앉아서 뭘 할까 뭘 구상할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는 좀 떠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돌아가잖아요. 제자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현장을 좀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제가 오늘 열심히 떠듭니다. 너무 길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기 뭐야 이민 다문화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문은 어디까지 와 있고 현장은 지금 이렇게 많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가장 자기의 전문가입니다. 그 일에 다문화를 접목하시면 돼요. 몇 개의 나라를 아셔서 그 사람을 고객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교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인력 그렇게 키워서요. 사우디에서 건설업 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100명 이 사람이 데리고 들어가면 사우디도 알고 뭐도 알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 각각 각 나라들하고 그 나라 돈, 그 학교, 그 기업 돈을 끌어내서 연구사업 해야 되는 게 이민 다문화 연구사업이에요. 한국 안에서 사단법인 비영리 이거 만들어서 서로 위탁 회사에다가 돈 받아서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돌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거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키워내자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자들은 케이스 하나씩만 공유를 하시면 송곡리 마을에 어떤 비자로 온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이거 하나들만 케이스 스타디 하셔도요. 37개 비자 타입으로 내 옆에 어느 나라에 누가 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게 해나. 네. 우리